네, 안녕하세요. 호디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렌더링을 어떻게 거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외부 건축 CG를 하면 가장 마지막 단계 작업이 리터치입니다. 자, 리터치의 비중이 뭐 요즘엔 조금씩 이제 축소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외부 건축 CG는 아직도 리터치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터치 작업자가 작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렌더링을 잘 걸어주는 것이 작업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리터치를 하기 위해서 렌더링을 잘 걸어줄 수 있느냐? 자, 우리나라에서 CG 작업을 할 때는요, 마지막 납품하기 전까지도 설계 도면이 바뀝니다. 계속. 카메라를 세팅하고 난 이후에도 가급적이면 이 도면이 수정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게 현상 설계나 이런 어떤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물들을 CG를 할 때는요 어, 수정 사항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렌더링을 계속 걸어줘야 됩니다. 자, 리터치를 작업하는 와중에도 건물의 모양이 살짝 바뀐다거나 뭐 스킨 모양이 살짝 바뀐다거나 사이트에 뭐 예를 들어 사이트에 뭐, 뭐 작은 패턴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렌더링은 그걸 생각해서 렌더링을 걸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랑 사이트랑 통으로 렌더링을 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건물 사이트가 수정이 됐거나 또 건물의 이 사이트와 맞닿는 부분에 수정이 일어날 경우에 렌더링을 통으로 다시 다 걸어야 돼요. 뭐 물론 부분 렌더링을 바뀐 부분만 걸어도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립니다. 그래서 건물이 수정되면 건물만 렌더링 걸 수 있도록 사이트가 수정되면 사이트만 렌더링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메인이 되는 건물을 따로따로 렌더링을 걸어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럼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과 바닥 사이트 아주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죠. 뭐 레벨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지금 화면상에 존재가 하고 있고요. 자, 라이트는 돔라이트. 돔라이트에는 HDRI 이미지 소스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Vray 선을 이용해서 라이트를 주광 라이트를 설치를 해줬고요. 세팅을 해줬고요. 자, 카메라는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 뷰를 잡아줬습니다. 자, 우리가 Vray 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지컬 카메라를 반드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라이트만으로는 제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라이트와 피지컬 카메라는 항상 붙어 다니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Vray 피지컬 카메라가 아닌 맥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피지컬 카메라 이제는 Vray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맥스에서 제공하는 피지컬 카메라, Vray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지컬 카메라는 Vray 피지컬 카메라.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의 색감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Vray 피지컬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세팅해서 이렇게 렌더링 걸 수 있도록 뷰를 다 잡아줬고요. 그리고 이제 Vray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줬고요. 이제 렌더링을 걸 텐데요. 자, 사이트와 그 다음에 메인 건물을 렌더링 걸 때는 사이트는 그러면 어떻게 거느냐? 사이트랑 이 사이트가 보면은 이 건물에 가려져 있는 사이트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건물에 가려져 있는 이 사이트 영역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이 밑에 하단 부분이 나중에 렌더를 걸었더니 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 사이트가 어, 바닥이 뚫려 있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물의 디자인, 도면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요. 렌더링을 걸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건물과 사이트를 같이 묶어서 렌더링을 거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만 렌더링을 걸어줍니다. 자, 그래서 사이트만 렌더링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이트만 렌더링을 걸었고요. 이제 사이트 렌더링 건 것을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사이트라고 하고 타가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타가 파일, TJ 파일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해서 렌더링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건물은 이제 렌더링을 걸어야 될 텐데, 메인 건물 이렇게 돼 있죠. 자, 메인 건물은 메인 건물만 사이트도 별도로 걸었으니까 이렇게 메인 건물만 렌더링 걸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레벨이 없어서 딱 맞게끔 이 안쪽에 내부에 있는 이 도로와 그리고 이렇게 건물과 거의 딱 맞게 스냅으로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이 이제 레벨이 좀 있거나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약간 길게 뽑아서 파묻어요.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묻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아래만 살짝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뽑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다 파묻는다고요. 이렇게요. 그쵸? 이렇게 파묻는데, 자, 여기 파묻힌 부분까지 렌더링 걸리면 안 되잖아요. 파묻힌 부분은 렌더링에서 잘려야 되겠죠. 이 사이트의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 렌더링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을 렌더링 걸 때는 사이트와 같이 렌더링을 걸어줍니다. 사이트와 같이 렌더링을 걸어줘요. 대신 사이트는 이미 아까 렌더링을 걸었기 때문에 사이트는 렌더링을 다시 걸 필요가 없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이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 V-Ray Propertie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V-Ray 환경을 설정하는데 여기에서 매트 프로퍼티스, 매트. 자, 이 매트라는 것은 뭐 가리워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선택된 이 사이트의 매트 오브젝트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브젝트는 렌더링은 걸지 않아요. 렌더링은 걸리지 않지만 실제로 좀 뷰포트 상에서 보여지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가려진 이 건물의 아랫부분은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1.0으로 했는데요. 한번 1.0으로 해놓고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1.0으로. 자, 이제 렌더링 걸어도 사이트는 렌더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트 오브젝트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건물만 렌더링이 되고요. 그리고 반사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사이트가 이제 반사되는 이 건물 쪽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반사가 이루어지겠죠. 여기도 좀 보면 비춰지죠? 자, 그거는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단지 렌더링만 걸리지 않을 뿐이에요. 자, 건물에 아까 사이트에 가려진 아랫부분은 렌더링이 되지 않았고요. 사이트 윗부분에 올라와 있는 건물만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 사이트에서 조금이라도 가려진 부분이 렌더링이 되지 않고요. 이 건물을 사이트에다가 바로 얹혔을 때 딱 맞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V-Ray 환경 설정을 이용해서 매트를 체크해서 사이트를 렌더링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채널을 보면 사이트도 채널이 같이 따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되느냐, 이 배경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배경을 제거를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이트까지 채널이 같이 따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은 뭐 이 부분도 영역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건물이죠. 자, 이것도 타가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아까 저장한 파일을 갖고 오도록 할게요.
아까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했었죠. 예, 바탕화면에서 자, 사이트를 먼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이트를 가지고 왔고요. 자물쇠 풀어주고 채널에 가보면 알파 채널 돼 있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I 반전 선택이죠. 반전 선택, 그 다음에 델리트로 배경을 제거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건물. 자, 건물을 가지고 오는데 아까 우리가 채널에서 이 건물 채널만 따져 있어야지만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반전 선택을 통해서 배경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사이트와 건물 동시에 채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채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반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델리트를 눌러도 어떻게 될까요? 자, 델리트를 눌러도 이 아랫부분 사이트가 있는 이 영역의 배경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이트를 선택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Vray 환경 설정을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이거를 알파 채널을 마이너스 1로 그렇게 되면 채널을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채널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채널을 제외하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클로즈를 이렇게 해주고, 자, 렌더링을 다시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만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렌더링이 걸렸고요. 이것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건물, 그 다음에 채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타가 파일로 저장을 했고요. 다시 포토샵에 가지고 가서 이 건물은 제외시키고요. 아이고, 렌더링이 채널만 저장이 됐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저장을 하고요. 포토샵을 갖고 와서 아까 했던 것처럼 자물쇠 풀어주고 채널에서 컨트롤 클릭, 그 다음에 선택이 됐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I 반전 선택, 그 다음에 델리트 지워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다 얹혀야 되잖아요. 얹혀야 되죠. 뭐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얹어지지만, 자, 여기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뭐가 있죠? 자, 레이어 복제가 있죠. 자, 여기서 사이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에 사이트에 복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외곽 라인이 희끗희끗하잖아요. 자, 이거는 여기 레이어에 가보면 이제 윗부분이 좀 잘렸네, 메뉴가요. 자, 레이어 가보면 매트에 언저리 제거라고 있어요. 이렇게 언저리 제거하고 1픽셀을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없어져요. 깔끔하죠? 자, 일단 이거는 간단하게 외부 1픽셀, 그러니까 이 외곽 라인 1픽셀을 빨리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 방법이 아닌 맥스에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은 저희 호호 디자인 블로그에 들어와서 외곽에 라인을 없애는 방법 검색해서 보시면 여러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렌더링을 걸어줬는데, 이제 건물에 대한 관련된 그림자, 이 건물이 바닥에 이제 그림자가 이제 들어갈 거고, 이 건물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한 이런 오브젝트의 요철이 많잖아요. 이 부분들 사이사이에 그림자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리터치를 하게 되면 그림자가 점점 옅어진단 말이에요. 그 위에 레이어가 쌓이니까. 그래서 그림자 채널을 따로 만들어줍니다. 그림자 채널. 자, 먼저 건물이 사이트에서 떨어지는 바닥 그림자, 그 다음에 건물 자체적인 그림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떨어지는 건물의 그림자를 한번 표현을 해서 채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건물에서 생기는 이 그림자가 바닥에 떨어지려면 사이트가 이 건물 그림자를 받아줘야 되겠죠. 대신 이 사이트는 렌더링이 걸려서도 안 되고,
또 사이트의 자체적인 채널도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그림자 채널만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이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VLA 프로퍼티스, VLA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요. 여기 보면 이제 당연히 렌더링 걸면 안 되겠죠. 채널을 딸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채널을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사이트. 왜냐면 그림자 채널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에 그림자가 생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섀도우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채널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어펙트 알파. 자, 그래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데 그림자의 채널도 같이 만들어줘 라고 해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no GI another mat. 이거 매트를 두 개를 줘야 되잖아요. 이 오브젝트도 줘야 되고 이 오브젝트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하나를 해줍니다. 사이트는요. 그 다음에 건물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체크,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동일하죠. 자, 여기에서 얘는 섀도우와 어펙트 알파는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물 자체적으로 그림자를 바닥도 만들고 건물 자체적으로 떨어지는 그림자들 만들려면 이거를 체크를 하면 되겠죠. 또 동일하게 사이트와 같이. 근데 내부에 건물 자체적으로 떨어지는 그림자는 또 채널을 따로 만들고 싶을 때는 지금은 체크를 할 필요 없이 채널을 별도로 렌더링 걸 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한 번에 걸 거기 때문에 건물에도 섀도우와 어펙트 알파를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채널, 그 건물 채널도 당연히 만들어지면 안 되고 그림자 채널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적용을 해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가 만들어지죠. 여기는 왜냐면 그 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가 지금 이쪽 부분이 어두운 거예요. 예, 이렇게. 자, 건물 자체적으로 떨어지는 그림자 채널까지 같이 거니까요. 계속 뭔가 오류가 나고 이제 컴퓨터가 꺼져서 그냥 건물 자체적인 그림자 채널은 제외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그림자 채널만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섀도우나 어펙트 알파는 체크를 비활성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매트 오브젝트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도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하고 노 GI 꺼주고요. 여기도 노 GI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어볼까요? 자,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가까운 부분이 그림자가 제일 진한 부분이고 흐려지는 부분은 그림자가 조금 더 옅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사이트에서 떨어지는 그림자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사이트에서 떨어지는 그림자도 만들어지죠. 사이트에서 떨어지는 그림자를 만들고 싶지 않으면 VLA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서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이 캐스트 섀도우를 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캐스트 섀도우. 그러면 그림자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자는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링 걸어주면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아까는 이게 연석에서 떨어지는 그림자 채널까지 같이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은 이 건물에서 떨어지는 그림자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 저장을 건물 바닥 그림자 채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지 채널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지 채널을 딸 거니까 모든 오브젝트는 렌더링이 걸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채널도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클로즈를 눌러 주시고요. 다 됐죠? 자, 그 다음 매지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매지. 자,
이렇게 매지가 됐고요. 자, 여기서 채널을 이제 렌더링 걸어야 되니까 렌더링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지가 이게 흰색 채널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타거 파일로 저장을 해서 포토샵에서 채널을 잡고 약 검은색으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매지 채널 다 만들었고요. 건물 매지 채널. 자, 됐죠? 포토샵에 가져가서 포토샵에서 건물 바닥 그림자. 자, 이렇게 됐죠? 자, 채널에 가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알파 채널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채널 복제를 해서 아까 우리가 있던 사이트를 가지고 가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알파 2라고 해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 1 채널이 이 사이트 채널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이동.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알파 2 누른 다음에 빈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서 여기서 검은색을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근데 그림자가 지금 있는 거 보니까 그 건물이 바닥이랑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지금 그걸 확인을 못하고 렌더링을 걸었기 때문에 과제를 하시는 분들,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스냅이 잘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렌더링을 걸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매지. 자, 매지도 마찬가지죠. 매지도 채널. 자, 여기서 채널 복제. 그 다음에 사이트. 그럼 이렇게 이동이 되죠. 이 상태에서 알파 3 선택하고, 자,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검은색. 근데 위로 올려야 되겠죠. 레이어를 이렇게 보이게 되네요. 자, 그러면 그림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매지 만들어졌고, 채널만 한 번 더 해볼까요? 채널. 자, 이번에는 매지 채널은 다 땄으니까 매지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숨겼죠? 자, 그 다음에는 차선, 외부 차선. 자, 외부 차선만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그냥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그림자 채널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채널을 따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채널에서 렌더 셋업에서 자, 여기서 GI를 꺼줘도 됩니다. 굳이 GI를 쓸 일이 없고 그냥 렌더링 걸어서 채널을 딸 그 목적으로 이제 렌더링을 거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차선 채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거 파일로 저장을 해서, 자, 차선, 외부 차선 채널, 타거 파일. 자, 포토샵을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외부 차선 채널. 자,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채널 탭으로 가서 알파 1번 채널 복제, 그 다음에 사이트로 옮겨야 되겠죠. 사이트로 옮기면 이렇게 사이트로 옮겨집니다. 자, 렌더링 건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RGB 빨강, 녹색, 파랑 이게 다 켜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알파 4는 채널을 이렇게 가려 주시고요. 보이지 않게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선택하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게 차선이 지금 보이죠?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흰색. 자, 너무 밝죠? 살짝 투명도에서 이렇게 죽여줍니다. 자, 사이트는 살짝 죽여줘야 돼요. 너무 튀면 건물과 괴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이트는 조금 더 어둡게, 그리고 채도는 좀 낮게 세팅해서 렌더링을 걸어주면 리터치 하는 분들이 많이 좀 편안하게 리터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끔, 튀지 않게끔 그렇게 작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건축 CG를 오늘 렌더링을 딱 이제 메인 건물 사이트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채널 따는 것까지 좀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요. 자, 메인 건물과 사이트는 별도로 따로따로 렌더링을 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렌더링을 걸었는데, 이 앞부분에 이렇게 요 하단 부분에 있는 화강암이 안으로 좀 꺾여서 들어간다 그러면 요 공간이 지금은 사이트랑 건물이랑 렌더링을 같이 걸었다고 한다면 요 부분이 뻥 뚫려 있을 거예요. 근데 사이트를 따로 걸고 건물을 나중에 걸었기 때문에 건물 부분만 수정을 하면 사이트는 렌더링 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이트랑 건물은 따로따로 렌더링을 걸어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그림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렌더링 걸 때마다 다 채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배운 방법대로 아마 그림자 채널을 따 보면요,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꼭 익혀 두셨다가 그림자 채널을 만들어야 될 때는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것만 아마 렌더링 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봤는데요. 이것들이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야지만 외부 건축 CG가 제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 채널 따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자 채널 따는 거, 그리고 렌더링을 따로따로 건다는 거, 요 두 가지만 꼭 알아두셨다가 다음에 작업할 때 꼭 한 번씩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그 다음에 퀄리티를 많이 높여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외부 건축 CG 3D 맥스를 이용한 외부 건축 CG, 그러니까 3D 건축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호우 디자인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취업반이나 또 실무에서 적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요, 또 실무적으로 공부를 해서 실무에 맞게끔 응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무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이 되는데 지금 공부를 꼭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현재 모집 중에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또 궁금한 부분들 친절하게 문의 주신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우디자인이었습니다.